30-50 클럽. 행복한 추석 연휴 즐기고 계십니까? 조조의 투자 한방입니다. 구독자님께서는 30-50 클럽을 들어보셨나요? 1인당 국민 총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이면서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인 국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구촌에는 한국, 일본, 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 7개국뿐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명예로운 그룹에 지난 2018년에야 막차로 이름을 올렸지만 최근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여기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약 25만 명으로 합계 출산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인 0.78명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최고 정점을 찍은 건 2020년으로 5,184만여 명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인구도 늘어나고 가구 수도 증가하는 규모의 경제 패러다임 속에서 살아오면서 국가의 모든 정책과 제도를 매년 인구가 늘어날 거라는 가정하에 설계하고 운용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인구가 줄어들고 경제력을 갖춘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경제 규모의 축소를 걱정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덴트는 생애 주기에서 소비가 정점에 이르는 연령대인 45세, 49세의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시점을 인구절벽이라 정의합니다. 그런 현상이 발생하면 대규모 인구 집단의 소비가 점점 감소하고 수요 부족으로 인한 생산이 위축되면서 경제는 서서히 하강하게 됩니다. 2024년 6월 인구절벽 저자인 해리덴트가 내년 2025년 중 끔찍한 주식 부동산 시장 대폭락을 예고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98% 떨어질 것이다. 모든 것의 거품이 아직 터지지 않았다. 1929년 대공황보다 더 큰 폭락이 찾아올 수 있다. 경제 거품이 14년간 지속됐다. 대다수 거품이 5-6년 지속되는 것과 달리 이번 거품은 더 오래, 더 높게 형성됐다. 27조 달러에 달하는 경기 부양책으로 이렇게 많은 돈이 경제에 추가로 투입되고 적자 규모가 커진 적은 없었다. 2008년, 2009년보다 더 큰 폭락이 예상된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S&P 500 지수는 고점 대비 86%, 나스닥은 92% 하락할 것이다. 이제 증시는 끝났다고 경고했습니다. 해리덴트는 지난해 12월에도 2024년에 일생일대의 폭락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번 예측에서는 폭락 시점을 수정해 시장 바닥이 2025년 초에서 중반 사이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붕괴도 예고했습니다. 해리덴트는 미국의 경우 주택 가격이 이미 가치보다 2배 이상 올랐다. 사람이 이렇게 주택을 많이 소유한 적이 역사상 없었다. 투기 목적으로 집을 여러 채 산 사람도 많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자신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하는 이들에 대해 덴트는 내가 보는 것을 솔직하게 말할 뿐이다. 다른 사람이 이를 싫어해도 비난하지 않는다. 진실을 말할 건지 아니면 단순히 사람을 행복하게 할 건지를 선택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덴트는 이 위기는 2년 정도의 빠른 기간에 극복이 가능하며 비트코인과 주식시장이 강하게 반등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폭락 기간에는 현금을 보유하고 글로벌 채권의 왕인 10년 및 30년 만기 미국 국채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로부터 3개월이 흐른 오늘 연준은 17일부터 이틀간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를 개최하고 회의 이틀 차인 18일에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점도표를 비롯한 경제 전망을 발표합니다. 그간 연준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역대급 물가 상승에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펼쳐면서 연방기 금금리를 5.25%까지 올렸지만 경기 침체 우려에 금리 인하 단행이 확실시됩니다.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불리는 월스트리트 저널 WSJ의 닉 티미라우스 기자가 빚컷 인하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제시하면서 연준이 첫 인하에서부터 선제적으로 대폭의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노동시장이 둔화의 신호를 보이는 만큼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앞당겨서 진행하는 프런트 로딩을 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금리 인하는 시장의 유동성을 개선하고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수월하게 해 수익성을 높이기 때문에 고금리에 민감한 성장주는 금리 인하 소식에 강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 참가자들은 증시의 인하 랠리 강세가 펼쳐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5.95%,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S&P 500 지수는 한 주간 4.02% 올랐고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2.6% 올랐습니다. 지난주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올해 들어 최고의 한 주를 보냈습니다. 다만 뉴욕 증시가 이미 금리 인하 기대감을 반영하며 상승한 만큼 선반영됐다는 지적도 나온 만큼 큰 기대는 무리입니다. 오히려 금리 인하 뉴스에 시장이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보다는 엔달러 환율이 140엔 무너지면서 엔캐리 청산 따른 매물 증가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래저래 시장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반도체 저승사자 모건 스탠리의 무서운 경고가 나왔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9월 15일 겨울이 곧 닥친다 윈터 룸즈 마이너스 더블 다운그레이드 to UW라는 제목으로 SK 하이닉스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목표 주가를 54% 낮춘 기존 26만원에서 12만원으로 제시했습니다. AI 관련 HBM 수요가 강력하긴 하지만 내년 서버용 디램이나 HBM의 전반적인 수요나 공급 상황을 바꿀 정도는 아니다. 내년부터 업황이 꺾이기 시작해 2026년까지 과잉 공급 상태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 오버웨이트에서 비중 축소 언더웨이트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만 디램 제조업체인 윈본드에 대한 투자 의견도 비중 유지에서 비중 축소로 하향하고 나냐테크에 대한 투자 의견도 비중 축소로 유지했습니다. 19일 장이 열리면서 SK 하이닉스에 대한 투매가 이어질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지금은 비관과 낙관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도 신한투자증권은 한국콜마의 목표가를 기존 95,000원에서 107,000원으로, KB증권은 크래프톤의 목표가를 기존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에는 증권, 건설, BBIG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가 유망합니다. 19, 20일 성공 투자하십시오. 좋아요, 구독은 제게 힘이 됩니다. 조조의 투자 한방 조영무가 전해드렸습니다.